이에요. 그 바닷물로 요리를 했다. 변비와 바닷물. 무슨 책 제목도 아니고 변비와 바닷물이요? 노인과 바다처럼. 노인과 바다처럼. 변비와 바닷물. 오빠 이게 황당한 그대와 대답일 나 수도 뭐 이런 있잖아. 거? 맞을 수도 있잖아요. 변비에 되게 집착한다. 지금 바닷물이 아니 그러면 제가 현지 씨를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생선을 손질하는 칼 그리고 아까 뭐 미나리랑 그 채소들 있었잖아요. 그걸 손질하는 칼 도마를 따로 써야 되는데 그걸 같이 쓰는 바람에 폐혈증이 걸렸다. 어때? 동의하시죠? 할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생선을 손질했던 칼과 도마로 채소를 잘라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잡아온 생선으로 매운탕을 준비하던 기호씨. 그는 생선을 손질한 칼과 도마를 씻지 않은 채 그대로 오이와 당근 등의 채소를 썰었는데요. 이때 생선에 있던 폐혈증 비브리오균이 칼과 도마를 통해 채소에 옮겨져 이 채소를 날로 먹었던 네 식구의 몸으로 균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호 씨에게만 이상 증세가 나타난 이유는 피로가 쌓여 면역성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잦은 음주로 간 기능까지 떨어져 있어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되기 쉬운 상태였던 것. 결국 기호 씨는 폐혈증 비브리오균으로 인한 염증이 생겼고 그 염증 세포가 온몸에 급속히 퍼지면서 갑자기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폐혈증 비브리오균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균일까요? 비브리오 폐혈증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비브리오 블리피코스균에 감염돼 생기는 병인데요. 일명 폐혈증 비브리오균이라고도 하는 이 블리피코스균은 희귀한 균이 아니라 따뜻한 바닷물에서 일상적으로 서식하는 매우 흔한 균입니다. 특히 바닷물의 온도가 18에서 20도씨로 상승하는 여름철이면 수심이 낮은 바닷물이나 갯벌 등에 폭발적으로 번식하는 특성이 있어 매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폐혈증 비브리오균이 많아진 바다에 사는 물고기나 조개 같은 어패류는 균으로 범벅이 되어 아예 먹을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실 텐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닷물에 폐혈증 비브리오균이 많다고 해도 어패류의 몸 안쪽인 근육질까지 균이 파고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균은 주로 어패류의 표면에만 붙어 있는데 특히 호흡을 하면서 나쁜 것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아가미 부위에 많은 균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패류를 잡아서 손질할 때 껍질이나 아가미를 확실히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생식을 하게 되면 어패류의 살, 즉 근육층에도 균이 묻어서 먹게 되고 혹은 어패류를 손질한 칼과 도마 등의 조리도구를 물에 깨끗이 씻지 않고 그 위에 다른 음식을 올려 손질하게 되면 조리도구에 붙어있던 균이 음식으로 옮겨져 자연스럽게 폐혈증 비브리오균을 먹게 되는 것. 자, 그럼 실제로 바닷물과 어패류에 폐혈증 비브리오균이 서식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여름철 많은 비서객들이 몰리는 한 바닷가. 7월 말에 뜨거운 태양을 받은 바다의 수온을 재보니 약 21.2도씨. 균이 번식하기 적당한 온도인데요. 먼저 실험맨이 이곳에 바닷물을 뜨고 이 지역에 서식하는 짱숭어를 잡아서 준비합니다. 자, 이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검사 시작. 먼저 바닷물과 짱숭어의 아가미에서 채취한 균을 배양해봤는데요. 양쪽 모두 군데군데 검은 점처럼 보이는 다양한 비브리오균들이 많이 검출됐습니다. 자, 그럼 배양한 균으로 액체를 만들어 여기에 특수 시약을 넣어볼 텐데요. 만약 검출된 균들 가운데 폐혈증 비브리오균이 있다면 투명한 액체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자, 특수 시약을 떨어뜨리는 순간 보시는 것처럼 바닷물이나 물고기 아가미에서 채취한 균이 모두 선명한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결과를 얻기 위해 유전자 증폭 검사도 해봤는데요.